선관위 사태 관련해가지고 집회가 주말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권현석 센터장께서 집회에 참여하신 걸로 저희 어떻게 하셨죠? 제작진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못 가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2번 정도 갔고 가서도 오래 있진 않고 이제 네. 분위기 정도만 보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기사를 먼저 보고 간 거거든요. 네. 근데 기사에 보면 굉장히 뭐 핸드볼 선수들 뭐 압수수색 해가지고 네, 뭐 네, 뭐, 양말도 네, 벗겼다 네, 막 네. 이러고 막 사람들 뭐 검열한다 막 네. 이래서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이러고 갔어요. 음. 근데 갔는데 굉장히 평화로웠고 네. 그렇다고 뭐 시위를 막 주도하는 누구 특정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되게 특징적이었다라고 봤던 게 20, 30대들 위주로 이제 이뤄지고요. 네. 그러니까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뒤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는 하지만 아. 우리가 여기서 어떤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아. 그 기존의 시위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 어른이시-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심리나 연구나 이런 게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물어본 인사들이 여성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네. 근데 여성들 보니까 20대 여성 둘이서 이렇게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경계심도 많고요. 일단 외부인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3-4번 정도 왔다. 네. 3-4번 정도 왔는데 왜 나왔냐 물어봤을 때 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 망할 것 같아갖고 나왔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냐 그랬더니 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앞에 설명했던 대통령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당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존에 20대, 30대 여성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공식들이 지금은 좀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한 아기띠를 메고 있는 어머니하고도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네. 그분이 얘기하는 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건 그거였거든요. 선관위가 당연히 선거 관리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한 사실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자기가 투표를 못했고 그 못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막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아기가 지금 졸린데도 내가 나와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데 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 국회의원분들이 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네.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네. 인상을 좀 받아서 아. 앞으로 이제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이 이제 할 일이 좀 더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가요? 그 지금 열기는? 제가 이제 2차례 갔다 왔을 때 좀 텀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밤에 갔다 왔을 때 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더 이어질 것 같다. 아. 왜냐하면 꽤나 이제 그 체계가 잘 잡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약간 하나의 축제처럼 뭐 지금 게시판 같은 데서 많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기도를 드린다거나 이런 상황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실제로 뭐 첼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태극기 연주를 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는 언론에서 본 건데 그 스카이 대학교 소위 저희가 말하는 스카이 대생들이 네. 나와서 고등학생들에게 과외도 해주고 네. 이러한 현상들이 좀 점점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 선거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 목적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지금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소하는 네. 창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게 해소가 되는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 정말 덥기도 하고 이 날씨가 좀 이렇게 더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청년 세대들 그리고 뭐 그 밖의 세대들이 정말 불의에 참지 않아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정에 대한 불공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치권에서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민주당이 왜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고 선관 계속 지금 부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고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수원 정선거구 제가 이때는 여기에 투표했었었는데 그때 김준영 후보가 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개표 결과가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효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절반만 했는데 나중에 뭐 당락에는 영향이 없어서 2241표가 무효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런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버렸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선거 결과가 바뀐 내용이 제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네. 이것도 결국에 그 자기들이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른 데 것들을 보니까 뭐 당락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건데 근데 이게 가능했다면 다른 데서도 오류였으면 어떨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볍게 네. 넘어갈 일이 아닌데 맞습니다. 아니 뭐 당리당 뭐 이것 때문에 결과 바뀌는 거 아니니까 이런 태도로 나가는 그건 건 전 아니죠. 잘못됐다고 그건 생각을 해요. 당락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말로 이 사안을 치부하면 저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효표로 분류가 됐다가 나중에 유효표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두 분의 그 득표 차이를 보니까 63표 차이가 나요. 네. 63표 차이가 다행히 이번엔 당락에 영향이 없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네. 인천 부평 을지역구에서 네. 당시에 문병호 의원 국민의당 후보가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한테 26표 차이로 졌어요. 네. 26표 가지고도 당락이 바뀔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네. 63표면 2배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그것을 알린 시점이 아마 그 이번 국회 임기가 시작한 다음에 알린 것 같아요. 네. 6월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선관위가 입력을 잘못한 것 때문에 민의가 왜곡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전 그렇다고 봅니다. 실제로. 네. 투표소에서도 다른 투표소 것을 이 투표소에다가 입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관위가 지금까지 해온 선거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민적인 의구심이 증폭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는 정말 저희가 선관위의 근본적이면서 구조적 개혁 그리고 뭐 선관위를 해체 이런 말씀하시는데 해체를 넘어서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만한 그 뚜렷한 방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좀 얻고 네. 싶은데 알다시피 이 선관위라는 곳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려면 제도적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입법이 네. 필요합니다. 네. 헌법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헌법 개정 얘기가 나중에 이제 가면 나올 텐데 그때 거기에서 선관위뿐만 아니라 다른 거 뭐 넣자고 하는 애들이 분명히 네. 나올 거예요. 그 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논의가 왔을 때 정말 이게 정파적으로 가지 않고 지금 잘못된 이 참정권 논란을 깔끔하게 해결을 하려면 딱 핀포인트로 그것만 해야 돼요. 그것만 개헌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그 논의 과정에서 여기다 뭐 개헌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넣자, 이것도 같이 넣자라고 얘기를 꺼낸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건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진짜 보세요. 이 그 선관위가 뭐 자기네들 징계받는다고 해서 그 이수정 후보와 김준혁 의원한테 간 게 총선 2달 반 뒤인 2024년 6월 26일입니다. 네. 근데 이번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한 다음에 이런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만약에 50표 차이로 당락이 뒤바뀌었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해당 지역에 대해서? 바뀌어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천국을 빚은 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저는 표 차이 그래서 그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성명과 시국선을 한데 모아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한 표의 기록이라는 사이트에 있는데요. 12일 기준으로 해서 212개 대학, 241개 캠퍼스의 성명 391건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검색하면 언제 어떤 성명을 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이트는 누군가의 한 표가 행사되지 못했다. 그 한 표가 사라지지 않게 기록한다라는 취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어떤 사이트 운영자는 성명들은 이 사안을 정파의 어떤 승패보다 참정권, 절차, 신뢰의 문제로 설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뭐 본인 출신 학교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뭐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거의 민주화 기록물로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정말 좀 하루 빨리 이 사건이 좀 진실 규명이 돼서 좀 조속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